사장님 오시죠? 네. 하여튼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박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하고 실물이 좀 달라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시죠. 내용이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투스 에듀 입센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뭐 최근에는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이 있고 이제 그 학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왜 중복 합격하면 빠지잖아요. 그런 원리를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추가 합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학생,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의 그 소식을 이제 최근에 들은 건데요.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대 붙었습니다. 중앙대는 좀 일찍 발표했거든요. 중앙대 붙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외국어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치를 경영을 좋아했지만 외국어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서 요즘은 왜 교수들이 골라서 선발하잖아요. 수시라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고려대학교 글로벌 한국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니? 이런 쪽이죠. 경제도 좀 좋아하고 무역도 좋아하고 외국어도 잘하니까 한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한국이라는 데가. 예비 번호 7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한 5차까지 발표했거든요. 곧 붙겠죠. 요게 이제 수시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이제 문과 말고 이과인데 걔는 이제 동국대 한의대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일반고 아인데 공부 좀 잘하는 일반고 아인데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처음엔 생명을 가다가 한의학의 꿈을 갖고서 사상 체질과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태음인 태양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요즘 고등학교 애들도 관심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학생 2학년, 3학년 계속 과정을 밟아서 마지막엔 내가 한의사가 되겠다 해서요. 보통 이과 학생들이 왜 물화생 선택하잖아요. 얘는 물리 대신에 화학하고 생명하고 윤리를 선택했습니다. 윤리는 왜 생명윤리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야, 이과는 물화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리 안 했으면 불이익 아닐까요? 생각해보자. 한의학은 사실상 철학적인 그런 우리 동서양의 어떤 사상과도 연관된 그런 음양의 이런 오행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리나 철학적인 것도 갖춰야 되겠죠. 의사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학생이 가천대 한의학과를 붙었습니다. 면접을 가야 되죠. 동국대 한의학과도 있습니다. 동국대 한의학은 경주에 있어요. 걔가 이제 1단계 통과해서 면접은 경주 가서 봤는데요. 2년 있으면 이제 서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두 학교를 모두 합격했다. 제가 그 한 역할은 배치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 생기부에서 뭘 물어볼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 수능 가르치고 그랬었지만 그때 이제 저와 같이 했던 동료 선생님이 이제 우리 권영복 형님이었고요. 이 권영복 형님은 문제가 생기면 영복이 형한테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 수학의 어떤 나름의 트러블 있는 아이들도 역시 권영복 선생님한테 그리고 저 이투스 제가 소속이거든요. 대표님 아들도 우리 권영복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연으로 오게 됐고 같이 함께 메가스터디에서 공부했고요. 저는 이제 앞서 서성록 선생님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기부도 읽는 거 좀 유리하겠죠. 빨리빨리 읽고 그 다음에 판단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예비 고2잖아요. 중3 애들하고 완전히 달라진 입시를 일단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소위 수능 중에서 선택형 수능이라고 해요. 선택을 한번 고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얘들이 재수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재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좀 통합형 달라지는 거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입시가 중3 아이들과 달리 고2 아이들, 현 예비 고3 아이들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쪽 한번 잠깐 여쭤볼까요? 자연계 쪽 한번 자연계 쪽 요즘 문이과 구분 없으나 애가 자연계 쪽에 가깝다.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자연계 쪽. 네. 내려주시고 문과 쪽, 인문 쪽. 네. 손들어 주시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문이과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수시 쪽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제가 또 강동고 학생 우리 상담에서 이 학생이 현재 이화여대까지 붙었습니다. 이제 그 상위 대학은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도 아까 외대나 중앙대가 먼저 발표하고 합격을 최초로 하고요. 고려대는 경쟁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발표하고 추가 합격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아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수능 얘기 이렇게 벌써부터 심각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네. 심각하게 듣지만 편하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이제 아 큰일 났다 생각이 드시는 건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고2 때 뭐 해야 될지 고3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논술 처음부터 가지 마시고 교과 종합을 좀 생각해 보시다가 논술로 가도 늦지는 않은데 이과는 제가 생각하는 언제 논술 시작할지는 솔직히 말씀드릴 거고요. 문과는 언제 논술 시작하는 게 맞는지도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학생들 이렇게 메가스터 때 지도할 때 우리 표지 보니까 마침 제가 이 표지나 디자인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저자인데 여기 연세대학교 이렇게 마크가 있죠.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2번 쳤죠. 그 논술 문제 유출하는 바람에 공개를 미리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치게 됐는데 논술은 논술력이에요. 근데 논술은 논술력인데 서술하는 거거든요. 수학도 그렇고 문과의 논술도 그렇고 제시문 읽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쓰는데요. 그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논술은 수능 최저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수능을 최저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연세대는 없어요. 연세대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야, 너네는 왜 논술에 최저가 없니? 그러니까 야 채점하다 보면 이상한 애들은 빵점 줘. 애매하면 다 빵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수능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대 문제가 어려운 거고요. 그 정도 풀어간 애들이 이미 수능 등급에서 1, 2등급이 나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논술과 얘기하면 드리는데 논술은 논술력이고요. 이 논술력은 따로 있는 애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세대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는 쓰면 붙는 경우 많습니다. 준비 안 해도 붙는 경우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 얘기를 좀 할 텐데 아마 수능이 이제 요즘에 수능이 왜 킬러 문항 배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 킬러 문항 배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갈 건데 예비 고2시고 제가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배웠고 입시의 지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쉽게 얘기하고 2027이 어떻게 돼요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표지 보시면 2027 모집 요강은 내년 5월에 발표돼요. 그럼 2026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6이 연세대나 고려대나 2027과 똑같거든요. 거의 바뀔 리가 없어요. 대신 중3 애들은 확 바뀝니다. 근데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서 제가 쓴 원고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료집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어이구 여기 권영복 형님과 저랑 근무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보이시네요. 네. 자, 그리고요. 거기 대입승부 수능 정시에서 배치표가 이렇게 하나 있죠. 이 배치표는 예전에 장판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전엔 뭐 자대고 줄 그어서 여기 써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때는 총점이 똑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서를 썼다면 한 장을 넘기시면 자, 요게 이제 달라진 입시. 요 한 장에 일단 제가 설명의 슬라이드로 하려고 했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 올해 수능에서 뭘 보시냐면 거기 좌측에 2번 위에 쪽에 있는 거 보시면 제가 2025 수능 국어 수학 표준점수 분포 이렇게 돼 있죠. 2025 이번 수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점수를 줄여서 표점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원점수로 안 갑니다. 뭐 0점, 3점, 0.4점짜리 문제 없고요. 그냥 2점, 3점, 4점인데 100점 만점이고 100점 만점이 100점이 최고인 것 같지만 여기에다 뭘 반영하냐면 시험의 난이도를 반영해서 점수를 더 부풀려요. 근데 부풀리는데 일부러 부풀리는 건 아니고요.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는 높아져요.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이 낮아지는데요. 자, 그러면 표준점수를 보면서 시험 난이도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최고점 분포를 보세요. 국어. 맨 앞에가 2025니까 2번 거고요. 그다음 2024, 2023 이렇게 돼 있죠. 국어는 올해 139점이었다면 전년도 150이었으니까 150이면 전년도가 굉장히 어려웠죠.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도 못 대고 나오거나 지문 하나를 포기한 애들도 있어요.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올해 국어는 139로 높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수학도 한번 볼까요? 수학이 148이었다가 145로 낮아졌죠. 이것도 시험이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의 배제는 어떤 효과를 낳았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 두 개 더 맞았겠죠. 그래서 좀 쉬워지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비교 한번 해보실 게 뭐냐면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아이들은 선택형 수능의 마지막 세대죠. 그럼 뭘 선택하죠? 국어 선택하고
수학을 선택하고 하나 더 있어요. 탐구 선택합니다. 원래 선택은 탐구부터 시작됐었어요. 탐구를 사탐, 과탐에서 2개씩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국어도 이제 수학도 그렇게 맡기게 됐는데 그 국어의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 생기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 때까지만 이게 있고 폐기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그 선택에서 좀 더 나은 점수 받아야 되게 1점이라도 더. 그게 이제 정시라는 선발이죠. 1점이라도 더 높은 거를 비교해 보시죠. 국어에 자 아까 1번 최고점 문법 말고 그 오른쪽에 국어 화작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화법과 작문. 아마 서성우 선생님이 얘기했겠죠. 언어 매체를 줄여서 언매라고 하고요. 이 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법 쪽이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쪽을 안 할 것 같지만 상위 그룹 애들은 많이 해요. 반면에 화작은 쉬워요. 화법하는 거,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내용이라서 거의 읽기 수준이어서 보통은 중하위권 애들이 많이 선택하고 예체능 애들이 좋아합니다. 어차피 걔들은 실기로 가니까 이게 이제 바로 내 점수만이 아니라 선택한 아이들의 특징인 거. 요즘 요 정도 아시면 입시 한 중급 정도 되십니다. 다음 확통, 미적, 기하라고 돼 있죠. 확률 통계고요. 우리 문과 어머니 2분 오셨는데 문과 애들은 거의 대부분 확통입니다. 확률 통계를 하는 이유는 그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국어 이외에 수학 이외에 다른 과목을 좀 더 비중 있게 공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시겠지만 저도 문과지만 운명적 문과 있죠. 수학 때문에 운명적 문과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 문과 가서 수학 잘하면 좋은데 수학이 좀 벽이 있어서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문과 과목에 사실은 미적기하나 이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문과 쪽은 예나 지금이나 수학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도 역시 중하위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하위권이 아니라 선택한 아이들 집단 자체가 중하위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미적 쪽에 해당한 아이들도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를 보는데요. 선택이 미적이고요. 그리고 기하 선택도 이과 애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기하입니다. 내 아이가 왜 건축 좋아하는 거, 비행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간 지각이 뛰어난 애들인데 요 애들이 기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선택할 때 아이들이 국어 자, 세 개 한번 보시면 일단 화작 언매와 각 과목의 선택에서 높은 표준 점수가 어디에 있죠? 국어는 언매, 그다음 수학은 미분, 적분과 기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원리를 제가 꼭 설명해 드릴게요. 요걸 알려주는 데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높아요 선택하시라는데 이 원리는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아야지 내 아이가 널뛰기 하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점수를 받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현상을 보시면 언매와 확통, 미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과 학부모님 중에서 내 아이가 미적하고 기하 중에서 기하를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면 2학년 때 아이가 기하를 선택합니다. 현재 요즘 기하는 선택 과목이라서 3등급 절대평가를 일단 수업을 듣고 나서 엄마 나 기하가 재밌어 하면 기하 하시면 됩니다. 수원수투한테 기하, 그럼 기하 하면 선택의 장점은 범위가 미적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부담이 적어요. 미적은 수학의 꽃이에요. 공대 가는 아이들 특히 미적분 좋아하고요. 속도 관계된 거 이게 피해 속도도 있어서 혈류 속도 이런 게 있어서 의대 간 애들도 좋아하는 게 미분적분입니다. 어디든 다 필요해요. 경영 경제에서 왜 변화율 같은 거 있죠. 요거에서도 미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문과 어머니 우리 손 괸던 어머니 어느 계열 쪽 관심 있어요? 문과 쪽에서? 아직 내 아이는 아직 우리 어머니는요? 통계 쪽에 그러면 확률 통계 쪽을 선택해도 좋고요. 혹시라도 미적분을 상경 계열 쪽이면 연세대 응용 통계 가고 싶다 그러면 미적분 한번 일단 배워보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좀 어려워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개 덜 틀려도 조금 높은 점 받을 수가 있는데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건 권영복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은 요즘 문과 애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은 쉬운 것만 선택하잖아요. 재수반 있다 보면 애들은 뭐 하라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뭐 하지 말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 사탐 하나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해라. 이러면 엄청 좋아해. 막 위로를 받아. 이거 안 하고 딴 거 열심히 절대 안 되죠. 뭘 하나 줄이면 그렇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구조 안에서는 미적분 기하의 점수가 좀 높죠. 이과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높은 표준 점수로 막 대학을 막 골라가고요. 이과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이과 확통을 선택하거나 문과 애들이 대부분 확통을 선택할 때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표점이 따라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요 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선택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잠깐요. 네, 요거 한번 봐주실래요? 요거 먼저 보실게요. 자, 요거 하나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자료집은 제가 또 만들었지만 애한테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럴게 또 부모님의 몫이고 아직 선택이 안 됐다면 왜 제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게 정시 통계에서 표준 점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등급대는 뭘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자기가 받은 100점 만점 이게 아니라 표준 점수는 이 시험 본 전체 아이들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요. 내 아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어려웠겠죠.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평균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표점은 높아지는 구조가 되고요. 또 하나 요즘에는 이 표준 점수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선택형이 됐잖아요. 선택형의 또 표준 점수는 또 뭐가 또 하나 나오냐면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어. 그럼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좀 표점을 또 높여줘요. 그러니까 시험 전체 본 아이들 그 속에서 시험이 쉬웠다 그러면 평균이 높아지고 표점은 낮아지는 거고 근데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평균이 낮아지니까 표점은 높아지는데 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뭐냐면 미적분, 선택, 언매 선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택한 집단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면 평균이 높겠죠. 그럼 표점도 높여줘요. 왜? 너는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서 더 잘 봤잖아. 이래서 또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애들이 골고루 선택하는 게 아니죠. 언매 선택한 아이들, 자 똑같습니다. 언매 선택한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작 선택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험이 어렵고 쉬움에 따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애들은 얘들이거든요. 얘들은 항상 3, 4, 5등급이 제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반에 오래 있어 봐서 강동에서 재수하러 온 애 특징은 문제풀이 양치기 하는 애 너무너무 많거든요. 3등급까지 문제풀이 양치가 되는데요. 1, 2등급은 개념이라든가 원리 이해 못하면 절대 1, 2등급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얘들은 실력이 공고하다고 봐요. 이미 현재 내 아이가 재수생이 끼건 안 끼건 현재 같은 또래에서 1, 2등급이면 실력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풀이하고 막 찍는 거 가르치는 학원 보내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는 애들이 서서히 현행 심화하더라도 너무 선행에 무게를 두지 말고 천천히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국에 여기 66%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얘들이 시험이 쉽잖아요. 얘들이 같이 잘 봅니다. 막 웃어요. 처음에는 웃어요. 쉬워. 어렵잖아요. 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얘들이 점수를 확 내려줘요. 평균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움직임이 바로 중요한데 제가 언매 선택한 애들도 화작 선택한 애들도 같은 시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평균이 확 낮아지는데 아까 제가 언매와 화작 선택한 애 중 언매 애들이 상위권이 많다고 했죠. 그럼 걔들은 따로 또 평균을 내면 걔들이 평균이 화작보다 높겠죠. 그래서 결국은 표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을 할 때 이 구조 안에서 너가 출렁이고 이런 부분들 이건 일단 개선해서 1등급 가야 되고 1등급 가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너의 평균을 높이고 그러니까 너의 표점을 조정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언매 말고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학도 수원수투가 공통인데요. 예전에는 수학 가형, 수학 나형으로 쪼갰어요. 그럼 문과끼리 시험 보고 이과끼리 시험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융합이라고 해서 이거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1등급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들이 또 확통을 선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확통 선택한 애들은 더 점수가 휙 떨어지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평균 또 떨어져. 어려우면. 게다가 확통 선택한 애들은 또 그 아이들 그룹의 평균이 또 떨어져. 그래서 결국은 확통을 선택해도 만점을 받아도 표점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확통 선택할 때 그걸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확통 쪽이 선택에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일단은 아직 시간 남았다고 했잖아요. 수투 있죠, 수투. 수학 2가 이제 슬슬 미적으로 가는 기본이에요. 애들이 수원을 할 만하다고 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수원은 3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지수로금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수2는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수2를 잘 소화하면 미적분으로 가거나 수학에서 나름의 최고 성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 있죠. 2학년 2학기 왜 모의고사 마지막에 언제쯤 보냐면 11월 또는 12월에 보거든요. 그때가 전범위가 나오는 수2가 딱 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학선생님 얘기하시겠지만 입시적으로 봤을 때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은 지금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이건 기본이고 공통이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수원도 아마 애가 할 만하다 할 겁니다. 수투를 선행을 하든 문과이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천천히 나가서 11월에 모의고사 봤을 때 내 아이의 등급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비상이 된 겁니다. 어느 학원 보내든 여기 나왔다 그러면 계속 쭉쭉 가시면 되고 혹시 여기 나왔다 하면 그러면 2학년 겨울방학 때 아직 오진 않았죠. 지금 1학년 이제 겨울방학 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2학년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될까요? 미적을 나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1, 2를 다시 하시고 미적을 가시든 기하를 가시다는 걸 저는 강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 시험범위 많다고 하죠. 수학 수능 시험범위 많을 것 같죠? 구라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시험 범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선택형이잖아요. 예전에 미적, 기하, 수능을 다 해야 됐잖아요. 지금은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단 수원, 수투에 대해 전 무게를 둔다 이런 얘기. 권영욱 선생님 이런 말씀 하셨나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나요? 저는 수원, 수투 쪽입니다. 입시적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러면 이 표 하나에 다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 보실까요? 이 아래쪽에 수능 탐구 채점 결과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적으시는데요. 훌륭하십니다. 네. 네. 자, 여기 사탐하고 과탐의 최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점은 우리 사과탐 표점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과탐 표점수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과탐은 100분이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려운 걸 선택했다 쉬운 것은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과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아이가 잘하는 거. 고2 때, 고3 때 내 아이가 잘하는 걸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탐은 과탐보다 범위가 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언제까지? 3학년이 되어서. 근데 이과는 바꾸기가 어려워. 범위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화생 공부하다가 많이 선택하는데 내 아이가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 물리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화학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내 아이는 암기력이 좋다라든가 이러면 생명이라든가 지구과학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수생 애들은 이 머리가 있죠. 얘들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딸지를 고민하잖아요. 생명하고 지구과학 요걸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수시로 이과 갈 거다. 수시에서 또 마찬가지로 의대 갈 거다 그러면 화생 하시면 되고 화생. 왜냐하면 화학 안 하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힘들고 약대 가서도 힘들고요. 공대면 물리화학 이런 것을 강하게 권하고 수학을 못해도 물리를 하긴 해야 된다면 수능에서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는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역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5쪽에 있는 거는 위에 쪽은 다 아시는 대학별로 반영비가 달라요 이거고요. 아래쪽은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 아시죠? 90점 넣으면 몇 등급? 1등급이죠. 근데 1등급이 보통 상대평가로 4%인데 올해 시험에서 6.2%인가요? 6.22% 정도밖에 90점이 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애도 영어가 3등급인데 나머지 국어나 탐구가 1등급, 2등급이에요. 영어는 3등급. 여기는 이러면 연대는 글렀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연세대는 영어를 좀 많이 반영하죠.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라서 영어에 대한 반영비를 일부러 세게 하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고려대 가면 됩니다. 고대는 또 이제 한국을 중시해서 영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 학풍이 실제로 반영돼 있습니다. 문과, 이과도 마찬가지고요. 문과는 이제 주로 국어, 영어를 또는 탐구를, 이과는 수학하고 과탐을 좀 많이 반영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의 슬라이드를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배치표에 대한 이야기, 서열에 대한 이야기. 자, 요거는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여기 우리 이렇게 포인터를 주셔서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자, 여기 원점수는 300점 만점이고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빼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그 다음에 탐구 두 개 합쳐서 100점에서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 이제 지금 정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희 이제 정시 배치 시작합니다. 그럼 정신 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원점수대로 하면 그냥 서열대로 쓰면 되잖아요. 우리 장판지 나왔던 거.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리는 건 이렇게 정시는 과거에는 서강대 경영 붙고 고대 이상한학과 붙으면 서강대 경영을 갔어요. 취업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고대 한문학과를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만큼 애들이 학교 브랜드를 보기 때문에 학교의 브랜드에 맞춰서 거의 서열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전에는 뭐 전기후기 있었잖아요. 지금은 가나다군, 이게 가나다군이어서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 3번의 기회로 아이들이 원서를 쓴다. 제가 그거는 아신 다음에 역시 입시의 중급, 모르시면 입시 초급인 건데 요즘에는 문이과 구분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교차가 다 가능하거든요.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요게 뭐냐면 이 모두가 다 뭐냐면 명칭은 다르지만 이른바 자유전공이라는 겁니다. 자유전공이 예전에는 고려대 법대가 빠지면서 자유전공 했지만 지금은 그냥 올 자유전공. 다시 말하면 1학년 때 가서 2학년 때 공부하면서 이과로 갈 수도 있고요. 문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특수학과, 의대라든가 교대는 못 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전공 제도의 장점은 인원이 많아요. 성균관대 자유전공 110명 뽑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게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내 아이가 아직 과에 대한 걸 정리하지 못하고 왜 방한 애들 있죠. 왜 그런 아이들은 이게 정시 선발도 있고 수시 선발도 있거든요. 모두 이런 자유전공, 이른바 일반적인 말로는 무전공입니다. 무전공 계열로 가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등장한다? 갑자기 등장해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올해부터 등장하고요. 여러분 아이 때도 등장합니다. 요게 수시와 정시의 장점 뭐냐면 어떤 방향성이 세지 않은 애들 있죠.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자유전공 가면 됩니다. 정시도 마찬가지. 나는 아직은 과를 정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나는 한문이라든가 어문계열은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환경은 정말 안 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전공을 쓰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요 점수에 따라서 배치가 나오는 건 이건 지난해 걸 반영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는 몇 점 맞으면 갈까?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건 정시는 자르는 선발. 학교 안 봅니다. 재수, 삼수 안 봅니다. 그냥 점수만 높으면 그걸로 선발하는 것. 요게 이제 정시에서의 배치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옆에 표준 점수가 있죠. 옆에 백분위가 있죠. 그래서 원점수는 좀 알기 편하게 해드린 거고 거의 표준 점수도 아예 원점수에 비슷하게 이렇게 높고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0대보다는 400점 나올 때 변별력이 좀 세겠죠. 그래서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표준 점수 반영하는 과목이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왜 150점 표점이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어렵게 나오면 또 매해 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는 또 국어학원 다녀.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가장 평균을 깎아먹는 과목은 뭘까요? 3, 4, 5등급이 가장 어려우면 가장 폭격맞는 데가 어딜까요? 수학이에요. 수학은 예외 없이 평균이 주관식이 많잖아요. 틀리면 확 틀린 거고 국어는 읽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읽잖아요. 1교시니까 정신 차리고. 그래서 국어는 평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발 국어만 가지 마시고 여기 수학학원이 아니라 그냥 국어와 수학의 밸런스도 중요한데 수학은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는 게 뭐냐면 제가 골치 아픈 이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그래 원서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린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 보이죠?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뭔가 현재 인문계열의 합격선은 뭐냐면 누적한 100분위. 100분위 100이 아니라 거꾸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가 상위 1%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험을 봤을 때 상위 몇 프로에 따라서 어떤 애들이 어딜 쓰냐가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현황판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실제 배치표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해 합격선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통계 보내는 우리 어머니 통계 연세대 통계가요. 현재 꼴찌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응용 통계는 거의 경제학과랑 비슷한 커트라인인데 지난해 입결은 응용 통계가 가장 컷이 낮았어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이과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성적이 잘 나오면 원서를 다 쓰겠죠. 근데 반영비가 연세대학교가 문과가 유리하다 그러면 애들이 문과 학과로 써버려요. 응용 통계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과로 서울대를 쓰겠죠. 여기가 이제 나군에 서울대가 있거든요. 서울대 응용 생물화학 이런 데 써요. 그 응용 생물화학 붙고 여기 붙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계속 빠져나가서 응용 통계가 낮은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노어논문, 중어중문은 어문계열은 낮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거나 그런 것들은 그런 이유고요. 의료학과 같은 경우도 너무 낮죠. 이런 경우는 이 애는 운 좋았겠죠. 여기 붙은 애들은. 이런 거 이제 애들이 겁나서 한두 명밖에 안 뽑거나 그리고 문과 의료학이니까 요즘 의료에 관심 있는 애들이 많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낮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선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이게 매번 바뀌긴 하는데
계속 추가로 이렇게 이동해서 연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높은 합격선, 가장 낮은 합격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위 3%. 상위 3%인데 문과에서 상위 한 3% 정도 되면 이른바 주요 대학, 사실 한두 문제 상관이거든요. 사실상 원서를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시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자르는 선발에서 나오는 어떤 위치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쪽에 대한 것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했는데 정시 같지만 이게 정시는 그러니까 점수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상위 대학의 상위 학과가 인기가 높겠죠.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보세요. 가장 높죠. 글로벌 경영 가면 일단 외국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엄청 줘요. 성대가 미는 학과죠. 그래도 애들이 고대로 갑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남아있는 애들도 일부 있어요. 이런 학과들이 상위 대학이 있고요. 의상학과, 아까 의류 이렇게 천대받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쪽이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예체능 쪽 계열인 아이들이라서 문과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기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서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입결이 약간 혼선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과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이제 이 수시를 왜 얘기하냐면 연대는 점수 되면 가는 거잖아요. 수시는 그렇지 않아요. 수시는 아까 제가 이 여학생 그 외대 붙고 중앙대 붙은 아이 얘기했잖아요. 수시는 교수가 직접 면접 보고 고르거든요. 물론 동국대 한의대 면접도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뭐 준비할까라고 하는데 전 일단 지원 동기 준비하고 왜 네가 한의학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대학 가서 어떤 한의학 과목을 듣고 싶은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 10년 후에 너의 모습 뭐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의 모습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건데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와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아까 문과이과 제가 물어본 이유는 예비 고2시잖아요. 수시를 일단 준비하면서 정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교과는 정해져 있어. 이미 부동의 1등급 애들이 있어. 그럼 걔들이 순서대로 타고 내려와서 내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대학밖에 못 가. 근데 종합은 전혀 그렇지 않아. 아까 제가 외대 붙은 애가 고려대도 지금 가 있다고 했죠. 걔는 건국대도 쓰려고 했던 아이입니다. 물론 상위 그룹 아이는 맞지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분명한 건 얘는 과가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일정. 다시 말하면 외국어 쪽을 계속 타고 들어가서 국제계열 쪽을 타고 들어가서 경제는 안 썼어요. 근데 경제 하나 쓴 게 있어요. 속아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애들이 글로벌 경제, 영어로 수업하는 데입니다. 일단 영어로 수업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한국말도 힘든데 영어를 또 공부해? 그래서 안 가요. 그리고 경영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애들이 경제 공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기가 늘 비어요. 근데 수시는 비는데 정시는 안 비거든요. 근데 성대 입학사정관이 얘야, 너 성대 우리 학교 여기 써봐라 했는데 이걸 다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는 입학사정 다 얘기하고 다니겠지. 너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라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똑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제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너가 3년 동안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환율도 있고 제가 이제 경제학 보낸 애가 누구냐면 여기면 여기 녹화가 되나? 하여튼 인터넷 강의로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의 조카를 제가 상담했는데 걔가 서울대 경제 갔거든요. 걔는 3년 내내는 아닌데 수학을 좋아했지만 2학년 3학년 때 제가 얘 꿈이 뭐였냐면 한국은행 총재예요. 총재보다는 한국은행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총재에서 막 감탄하시는데 저는 한국은행. 왜 한국은행 갈까요? 환율. 현재 그럼 고2 아이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고2 올라가면서 고3 올라가면 이런 진로를 찾아줄 것. 그리고 학과를 좀 보시면 역교, 지교, 역사교육, 지리교육이잖아요. 이런 학과들 중에서 내 아이가 관심 있는 학과의 과목과 관련된 활동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아까 강동고 학생 너무 아쉬운 게 생기부가 조금 비어 있어요. 수업 중심으로 그리고 활동이 적어. 근데 아이는 반장도 했어. 리더십 활동도 충분히 했어. 그래서 너는 경영이나 교육감 좋겠다 했는데 얘가 교육감 붙거든요. 초등교육감 안 가겠대. 무슨 말이냐면 진지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좋아. 3학년 때 갑자기 확 바뀌었어. 그게 너무 센데야. 경영 가겠대. 그래서 아니야. 넌 지금 리더십도 있고 반장 활동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멘토링 하니까 교육대 가라. 또는 교육학과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가. 그럼 이제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이화여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린 학과는 연세대 교육학과, 고려대 교육과. 아니 거기 가서 교육회사 CEO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왜 굳이 경영을 가?
그런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학과를 보여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문과를 너무 많이 보여드렸나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점수 나오면 문과 많이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대 문과의 절반이 이과 애들입니다. 절반이. 걔들이 절대 안 빠져요. 자퇴 안 합니다.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복수 전공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입시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과고요. 이과도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통계학과, 이렇게 통계학과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자연계도 공과대학의 지균, 지역균형 전형. 요즘에는 수시 말고 정시도 지역균형 전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명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일반고라는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 가장 높은 데는 시스템 반도체, 이른바 인공지능 쪽도 여기 해당합니다. 뭐 지능형 소프트 이런 데. 그래서 주로 IT 쪽 애들이 관심이 많고요. 많이 인기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기계공학과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내 아이가 기계공학 좋아하겠지만 물리 해야 되잖아요. 문과 애들은 뭐 물리 싫어하지만 이과 애들은 물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와 관계된 학과들은 많이 수시에서는 컷이 낮아요. 정시는 점수대로 가니까 어쨌든 붙으면 어디과는 가잖아요. 근데 수시는 학생들의 원서의 방향이 주로 어디에 있다? IT 쪽 아니면 의대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 우리 어머니들의 드린 말씀. 아이들이 눈높이가 높은 건 알지만 차곡차곡 종합부터 시작해 천천히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이게 정시의 모습이긴 하지만 수시는 이게 점수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변수 몇 개 있지만 수시는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서열이 아주 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가르쳤던 작년에 배치했던 가장 제가 아는 아이는 누구 소개로 온 아이인데요. 목동에서 상담했던 아이. 여기 상담한 애들 하면 한다니까. 그래서 안산에 있는 일반고에 내신 3등급 아이입니다. 얘는 1등급이 1, 2학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수학을 열심히 한다 하는데 4등급. 국어를 열심히 한다 했는데 3등급. 선생님들이 써주긴 잘해. 반장을 한 번 했어. 학교 활동을 충실한 거 맞아. 읽은 책 봤더니 하루 뭐 미적분을 바라본 하루 물리학과 근데 책 읽었어요. 근데 평균 내신이 3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3학년 1학기 때 유일하게 한문을 들었어요. 이과인데 1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너 이거 하나 잘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시험 때는 너가 다른 애들에 밀렸을 수 있어도 너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했다는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고요. 또 하나가 이 학생 물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어디 있으라고 했겠어요? 안산에 있는 3등급 일반고 학생이면 저쪽 천안으로 보내거나 인천의 일부 어느 대학, 사실 인천에도 대학이 인하대학은 인천의 하버드라고 해서 인하대학입니다. 거기 어려워요. 인하대는 엄두도 못 내고 진짜 안 들어보신 대학교 이런 데를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실망해 교통대 이런 데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숭실대학교 물리학과를 했습니다. 물리학과. 그래서 고민은 뭐냐면 일단 숭실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아요. 애들의 열정, 의지. 그러니까 내신 안 보는 건 아닌데 내신에 대한 노력 과정을 서술돼 있는 생기부를 읽거든요. 또 물리학과와 공대가 있다면 애들은 공대로 많이 가겠죠. 사실 물리도 공학인데 물리 그 자체를 4년 공부하는 애들이 조금 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반신반의로 원서를 썼습니다. 최초합을 했습니다. 면접 때 말도 잘했어.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건 생기부에 분명히 아이가 학교생활 충실해. 근데 시험 때는 놀아. 평소도 놀아. 근데 물리를 좋아해. 그리고 천천히 수학. 그리고 3학년 때 1학기 때 1등급이 한문이라 할지라도 3학년 때 놀았다 안 놀았다. 안 놀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학교에서 분명히 좋게 볼 것이다. 발전하는 애. 그래서 숭실대학교 최초합을 했습니다. 물리학과. 뭐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막 저도 기분 좋아. 이게 이제 학종의 나름의 여러분 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잘 지내는지. 해서 야, 잘 지내요? 재혁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걔가 지금 최초합했다고 자신만만해서 지금 재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거 말리셔야 돼요. 걔 진짜 정말 대단하게 붙은 겁니다, 진짜. 그런 거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어머니가 재혁이와 비슷한 애들 계속 보내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안 된 애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 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하게 계속 성장한 아이들은 대학이 본다.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 정시만 얘기하면 너무 차갑고 점수만 자르면 되는 건데 이런 비정함이 있지만 수시는 뭐 한다? 숭실대 물리학과 얘를 고른 거예요. 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을 것 같아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들, 뭐 요거는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 자료집에도 있어요. 하나하나 같이 보실까요? 좀 약간 바뀐 것도 있습니다. 제가 2027도 넣어달라고 해서 뭐 지금도 다 2027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넣은 게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자료집 먼저 나가서
요거 보시고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고려대 자연계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문과, 이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과는 수학을 많이 반영하죠. 그래서 수학을 망하면 안 되는데 얘는 수학을 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탐구가 또 200 반영하는데 얘 또 탐구 하나 3등급 받았잖아요. 이과의 반영비로는 수학 탐구를 잘 못 본 셈이죠. 그래서 고대 자연계열은 못 사. 그럼 옛날에는 못 쓰면 포기. 근데 얘는 어떻게 간 거죠? 고대를 문과로 갔어요. 그래서 문과로 가서 이 학생은 교차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로는 자연계 합격한 학생이었는데 고대 자연계는 불합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더라. 아까 제가 영어 3등급이 연세대 못 간다고 했죠. 고려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과거니까 요즘엔 다 그렇게 갑니다. 이 학생은 실제 제가 배치했던 사례고요. 자, 이과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시죠. 언매 선택했고요. 칭찬받을 만하죠. 이제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공부했죠. 칭찬받을 만합니다. 확통 안 하는 부분 또는 기하도 괜찮지만 그래서 미적분에서 2등급 받은 것도 상당히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1을 이렇게 선택해서 학생이 나름 이제 안정적인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 부분. 그래서 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이 3, 4, 5, 6등급 뭐부터 알아? 수준별로. 특히 수학은 수준별로 하죠. 그러니까 권영복 선생님은 수학 과장이었고 저는 이제 교무부장까지 했는데 교무부장이 뭐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는 뭐 다른 건 없는데 가장 민감하게 하는 게 반 배치예요. 재수반은 반 배치를 수준별로 하는 거 아시죠? 가장 상위반을 탑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반을 저희는 그냥 우수한 좋은 반 이렇게 부르는데 걔들 스스로 꼴반이라고 불러요. 자식들 꼴찌반이라고. 사실 꼴찌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중간반 애들을 뭐 명문대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반을 저희는 그 S1반, S2반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가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학이에요. 여기가 수학하고는 그런 게 아니라 국어는 차이가 따라가요. 이 한 반에 편차 있는 애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수학은 편차가 크면 못 따라가거나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수학에서 본인의 실력을 좀 보수적으로, 국어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학은 보수적으로 꼭 바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네. 그래서 3, 4, 5등급이 수학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과외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과외는 너무 아이들에게 너무 맞춰서 공부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오히려 개념을 가르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한테 1년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한 번 반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요 의대 쪽 우리 문과 어머니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으나 요즘 의대가 이 1,500명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서강대 성대 애들 휴학 엄청나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붙은 애들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휴학한 애들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재학생들, 서연고 애들은 일단 다녀.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서연고를 써놓고 의대를 써놓은 애들이 더 많이, 근데 그 애들이 많이 붙겠죠. 1,500명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서연고에 추가 합격이 많이 있는 현재 수시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과 이슈는 아니고 이과 이슈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증원이 됐는가? 보시면 수도권 이 169%예요. 이 수도권에 있는 의대는 어디냐면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수원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2년은 거기서 배우고 또 서울로 올라와요. 울산대랑 비슷하게. 근데 수도권으로 해서요. 50명밖에 옛날에 안 뽑았어요. 굉장히 적죠. 미니 의대도. 근데 지금은 이제 2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아주 세게 많이 늘어났고요. 인하대, 아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의대. 그다음에 원래 이 의도는 지방에 있는 의대를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애들이 의대 졸업하고 다 서울로 오니까 개업을 서울로 하니까 여기 지방에서 계속 의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는 여기 강동구니까 명일동이니까 충청권, 전라권 여기로 소위 말하면 늘어난 비율이 영향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도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지역인재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어요? 서울 애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대 증원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인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걔들이 수시로 다 가거나 정시로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를 서울 애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한 표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시를 좀 정시로 말씀드렸는데 서연고 이공계 합격선 하락 불가피, 수시나 정시나 마찬가지. 서성한 공대 휴학 증가 합격선 하락 예상대로 됐고 지방치대 약대 합격선 붕괴. 왜? 의대로 1,500명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연계. 지역의대 학종 정시 증원 영향력 해서 역시 학종이나 정시에서 증원. 이 증원이 되면서 결국 이런 학교들
부산대라든가 관동대의 인원이 많이 늘었거나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의대에서 인기가 낮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알짜입니다. 알짜. 가톨릭 관동대인데요. 우리 강릉에 있거든요. 근데 병원이 저 송도 신도시에 있습니다. 가톨릭 국제병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국제병원 가서 진료하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무시 막 하시는데 관동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는 실제 입결은 낮지만 애들은 가면 엄청 좋다. 국제병원 가서 나름의 외국인들 치료하면서 엄청난 좋은 기자재 배우면서 그리고 가톨릭 계열이잖아요. 탄탄합니다. 이런 거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학과들이 일단 표면적으로 잠깐만 지방이라 있으니까 학생들이 못 쓰더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하대, 의대 이런 학교들 제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메이저 의대 쪽인데 의대 쪽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어머니 문과 애들도 의대 갑니다. 아시죠? 사탐 확통해도 문과는 의대 갈 수 있습니다. 막지 않아요. 모든 학교가 막지는 않고요. 절반 이상은 의대를 씁니다. 물론 문과에서 잘 보면 경희대 한의대 가면 좋죠. 이대 의대도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 사실 요 서울은 지역인재에 해당이 안 되죠. 사실상 왜냐하면 지역이 아니니까 지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서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의명 있는 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성균관대 의대인데요. 지금 늘어나는 인원들 이렇게 보시면 50, 10명,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150명 정도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 여기 지금 말했던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걸 보여드렸고 수치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112명이니까 그 정도 늘었고요. 내년에도 사실은 늘어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내년에도 원래 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의대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죠. 사실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더 늘리는 거였어요. 계속 1,500 이런 건데 이게 아니게 됐다는 얘기니까 제가 요거 말한 거 약간 정정해 드립니다. 그래도 2배, 3배 가까이 올랐다. 나머지 학교들 제가 이제 이런 학교들 늘어나는 거 보시면 40명이었던 미니 학교가 100명, 123명 이렇게 뽑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대학교 사례를 약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200명이 휙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의대의 입시로 말미암아 지금 입결선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누적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라고 했는데 현재는 아까 제가 상위 3% 이렇게 하면 문과는 중앙대, 이대 갔다면 이과는 상위 3% 나오잖아요. 이과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의대를 완전 의대는 아니고 메디컬 계열인 약대나 수의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상위 3%, 4% 이게면 우리가 보통 우리 절대평가에서 4%면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평균 1등급 정도 나오면 이과건 문과건 이 상위권의 대학에 특히나 의대 쪽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 나온다 이런 쪽입니다. 저는 이 의대가 뭐 애들 의사들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런 건 맞겠고 제가 봐도 한의사인 아버지는 아이를 한의사로 키우거나 치과인 아버지는 치과로 키우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특히 가장 센 건 의사들인 것 같아요.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의사. 근데 제가 본 경우는 치과 의사인 아버지인 경우는 야 치과가 힘들어. 한의사가 이렇게 가거나 이런 경우 막 한의사 가는 분들은 한의사 힘들어. 치과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치과는 왜 힘드냐? 정년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빨을 하도 뽑아서 이 오른팔을 빨리 이렇게 실제로 오른팔에 이렇게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런 것도 한의사는 또 이제 손님이 좀 적거나 약간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의사 쪽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으로 약대. 입시 결과는 원래 이제 사람 고치는 거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는 다 사람 고치는 거잖아요. 약대는 직접적인 게 아니까 인기가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의대와 약대 쪽에 아이들의 선호도나 부모님의 선호도가 높아요. 이런 전문성이 좀 강하고 직업 만족도가 좀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요 성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아이는 역시 제가 배치한 애인데요. 작년에 배치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원서를 안 쓰고 지금 얘가 그냥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학생은 그 당시에 이 학생은 원점수 90점, 89점, 물리와 화학 2를 선택해서 50점, 43점이라고 하는 높은 원점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등급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원서를 얘 꿈은 서울대 전자전기공학 가는 거였거든요. 가군에 써서 당당하게 최초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점수면 요 원점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 약대도 원서를 넣어봤거든요. 예비번호 못 받고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두 대학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을 붙고 원서를 쓴 케이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들도
이제 서울대 갔겠죠. 제가 이과 어머니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건국대 공대든 서울대 공대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시를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그 학교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걸 많이 알지 못해요. 교과서만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울대 갔다가 갑자기 현타가 왔나 봐요. 서울대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얘 지금 다시 또 반수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겠다고? 의대 가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정시에 그래서 서울대가 여러분 아이 때 말고 여러분 다음 아이 때 중3부터 수능 성적을 60%께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도.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야 되고 막연하게 정시로 가면 다니겠다 이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해요. 우리 애들은 더 현실적이야. 점점 현실적입니다. 뭐 공대 간에 지금 분명히 오늘도 수능 만점 공대 갔다고 했죠. 속으로 걔가 내는 애도 있을까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공대 컷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공대를 계속 갈 거면 진짜 가세요. 요즘에는 아까 기계공학 인기 낮다고 했잖아요. 기계공학 진짜 인기 낮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는 컷이 너무 낮아요. 근데 정시는 세고 이탈도 많고 그런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는 이제 4년 공부하고 외국 가잖아요. 화정 장학금이 나옵니다. 장학금 얼마 나오냐면 외국 간다고 3억 줍니다. 3억.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석박사 받을 수 있어요. 공대는. 근데 이제 의대는 그런 거 없을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아이가 공대 꿈이 있다 그러면 저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시 얘기하면서도 수시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요건 뭐냐면 요건 제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들을만 하세요?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 요 연대공대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늘 잘하는 애들만 보는 건 아닙니다. 항상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야, 물화 하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았니? 그것만 하느라고 결국 수학 성적 안 나오는 애들 많아요. 과학이 너무 만만하지 않거든요. 애가 분명히 엄마 난 과학은 3학년 때 할 거야. 순 거짓말. 3학년 때까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실제로 화학이라든가 물리는 2학년 때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때 진짜 수능 공부하듯이 해놔야지 선택에 혼란이 없고 잘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아이가 이과인데 과탐 하나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과도 과학을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듣더라도 수능에서는 사회문화나 윤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학을 갑니다. 어디를? 연세대학교 공대를.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뭐 어떤 표냐면 2025학년도부터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지정, 이 빨간색은 지정한 학교입니다. 여기는 교차가 안 돼. 이 과목을 지정했으니까. 그 학교가 어딘지 잠깐 볼까요? 서울대 전학과, 의대는 상관없습니다. 의대는 또 반반이에요. 연세대는 상관없어요. 과탐하든 사탐하든 확통하든. 문과, 이과 상관없습니다. 고려대는 일부 학과, 자연계만 일부, 과탐만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시립대 빼고는 대부분 학교, 서강대, 성대, 한양대, 국영대, 경희대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에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 사탐을 2개도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사탐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 저는 추천. 하게 하세요. 제가 이게 환산한 건데요. 언매, 미적, 영어, 물리화학 아주 전형적인 공대 아이죠.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영어, 국어가 망했죠. 근데 연대는 아까 제가 언더도 생긴 학교, 영어 좋아하는 학교라고 했죠. 영어 1등급. 그걸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붙었어요. 근데 얘를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여기 성적 그대로고요. 제가 화학 2등급이니까 이거를 세계지리. 이 세계지리는 지구과학과 거의 과목이 겹칩니다. 세계지리니까요. 그래서 요 과목을 시험에 뭐 이렇게 받았다 했을 때 과탐에 가산점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 가산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구 한 문항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연대가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탐구 한 문항 딴 데서 더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과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강동고등학교에 있진 않아요. 현재 강동에서 재수한 애들 중에 10명 중 1명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과 애들은.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선택을 저는 막진 않겠다. 어차피 가서 학교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능은 따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가라라는 쪽입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 거.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많이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타 왜냐하면 아이 선택 때문에요. 자, 요 표 여기까지 넘어가 보실까요? 이게 현상이라서 그래. 현상이라서요. 네, 제가 물 한 잔 먹고 요거 푸시는 동안에 네. 자, 문과 어머니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과 어머니들에게 이제 과목 선택의 요령.
윤리나 사상 요거는 있잖아요. 거의 철학 과목입니다. 개념, 막연, 실존 이런 거 있죠. 왜 존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좋아하면 이쪽입니다. 근데 윤리 사상이 더 이건 철학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윤리 사상 싫어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도가 사상 싫어하는 애들 있죠. 왜 물은 물이고 이런 애들 이런 거 싫어하면 여기 쓰지 마시고요. 생활윤리는 도덕입니다. 도덕. 요게 제일 좋습니다. 문과 이과건 가장 무난한 건 생활윤리. 거의 국어 과목에 가깝습니다. 따로 공부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애가 옳고 그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리는 이 수학이 들어갑니다. 도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도표나 이런 걸 잘 본다. 통계 같은 거 잘한다 그러면 지리나 세계지리 제가 그랬죠. 좋아하는 걸 하라고. 잘하는 걸 하라고. 이 두 가지고 이 범위는 세계지리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과 애들도 세계지리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막 대류하는 거 뭐 바다 모습 이런 거 있으니까. 그다음에 역사는 다 암기죠. 인과관계 따지는 건데요. 동아시아사는 새로 생긴 건데 한중일 베트남까지 들어가 있는 역사예요. 근데 이게 뭐랑 겹치냐 하면 한국 사람도 겹치겠죠. 그리고 세계 사람도 겹쳐. 그래서 역사를 두 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암기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세계사나 동아시아도 같이 해도 괜찮아요. 경제, 상경계열관에 많이 선택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선택은 굉장히 적죠. 인원이 적으면 등급 따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는 외고 국제고 애들 중에 상경계 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많이 쓰니까 경제는 어렵게 나올 때 진짜 어렵게 나오고요. 쉽게 나올 때 매우 쉽게 나는 약간 기복이 있는 문제 출제가 있다. 경제는 대체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치와 법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법과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교과서 두 개 합쳐졌어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요거는 자 법인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법 용어 알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뭐 주거 침입 이런 거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 용어 많이 나와서 모르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좀 상위권 애들은 경제나 정치와 법 하는 게 맞겠지만 수능이라면 암기 좋아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읽기 잘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통계나 이런 수치적인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서 하고요. 가장 무난한 조합은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아니라 마지막 소개하려고 했는데 사회문화. 사회와 문화입니다. 이거 문화는 뭘까요? 한류, 뉴진스, BTS 나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문화랑 얼마나 좋아. 이 TV만 보면 되는데 광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사회와 생활윤리. 요 사회문화와 생활윤리가 가장 대표적인 선택 과목이 되는 이유고요. 요 이슈 때문에 애들은 제가 아까 선택한 아이들 집단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실제로 가장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이 과목이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문이과 학생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해서 등급도 잘 땁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거 이쪽이고요. 문화생지 쪽인데 두 과목 선택한 애들도 이미 있습니다. 원래 투는 서울대 의무 응시인데 이제 의무가 풀렸거든요. 대신 이제 의무가 풀린 대신에 점수가 여기가 높으면 이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서울대 특징이 있지만 서울대 빼면 이 네 과목만 얘기하면 선택자가 많은 데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인데 수능은 어디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수능 난이도는? 네, 지구과학이 어렵습니다. 지구과학. 왜 그럴까요? 지구과학이 일단 문과는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과는 요거 빼면 4개밖에 없죠. 그리고 상위권 애들이 많죠. 변별력을 줍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어디가 어렵냐 하면 천체 우주 쪽이 어려워요. 그게 지구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맨날 그 지표면에 있는 그 화석 무슨 콘트약 이런 건 쉬워요. 근데 그거 말고 천체가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행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뭐 그런 거 아시죠? 왜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시험이 한두 개 어렵게 나온다. 근데 어차피 문제 자체가 한두 문제 싸움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생명과학은 이제 유전에 대해서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킬러가 그래요. 지구과학은 천체 쪽이고요. 생명은 유전 쪽이고 화학은 이제 산화 환원 반응 쪽입니다. 화학식. 물리는 제일 쉽습니다. 오히려 물리가. 이런 부분으로 수능은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자격에 맞는 과목 선택해서 대학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자유전공 쪽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서 설명한 거로 대신하고요. 이제 논술 쪽 잠깐 넘어갈게요. 자, 논술에 대한 부분들 여기 요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논술. 물론 논술이 교과에 반영이 적고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의대 논술 일단 먼저 들었지만 다른 대학 논술도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겠죠? 언제 논술해야 됩니까? 누가 논술해야 됩니까? 이런 건데 논술은 아주 상위 대학 가는 아이들은 거의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왜
과학고 영재고 애들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걔들은 수능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능에 응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의대 논술이나 수능 최저가 없으면서도 왜 의대 논술 많이 있거든요. 연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에 수능 최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과고 영재고 애들이 못 와요. 왜요? 걔들은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뭐 하냐면 리포트 쓰고 논문 쓰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냐면 카이스트 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배치한 애가 누구냐면 이것도 참 그건 우리나라 문제이긴 한데 의대 열풍이 미치겠어요. 인천과학영재고예요. 걔가 지금 어디 갔냐면 카이스트. 뭐 그냥 카이스트 오라는 거죠. 뭐 하시잖아요. 딱 그 공개 인재니까. 근데 이 과학영재고는 나라가 세운 거죠. 전액 다 장학금입니다. 만약에 얘가 졸업하자마자 의대 가면 다 뱉어내야 돼요. 아시죠? 얘가 그래서 뭐냐면 재수를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어디로? 의대로. 의대 뽑아줬어요. 어디 의대에서? 인하대 의대에서. 인하대 의대로 갔어요.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왜 그렇게 수시에서 강점이 있냐면 애들이 수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왜 연구, 탐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영재성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게 갑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 네. 제가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논술 쓰는 아이들이 과고 영재고 수준이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 그런 애들이 아주 평범한 애들이다. 그리고 의대니까 최저가 이렇게 높잖아요. 요 최저와 그 다음에 이걸 맞추는 데까지 공부한 논술력이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이 높은 최저는 수능 공부 그 자체가 학생들의 합격선을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작하면 논술은 또 어떤 애들이 많냐 하면 어려운 문제 잘 푼 애들 있죠.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오래 푼 애들이 있어요. 근데 쉬운 문제 덜렁거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약간의 어떤 날카롭고 비판적인 그리고 문제 허점을 잘 찾아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이 논술에 좀 나름의 강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하는 건 극상위권 논술입니다. 그래서 의대 논술은 원래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1단계는 바로 이와 같은 최저 기준의 높은 모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논술은 논술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하는데 의대는 워낙 가기도 힘들지만 거의 운도 따르는데요. 제가 아까 높은 최저 얘기했죠. 4개 등급합 5. 이게 메가스터디 통계예요. 4개 등급합 5 맞는 애들이 전국에 2,000명밖에 없어요. 2,000명. 사실 의대만 해도 2,000명이 넘어가죠. 뽑는 인원이.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뽑는 이 정도만 되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모두 1등급인 아이들은 2,400명. 조금 낮춰서 국수영탐 중에 잘한 거 3개만 가지고 합사하면 112 정도 나오는 애죠. 그런 애들이 전국에 5,600명밖에 안 돼요. 요런 최저면 의대를 정시로 가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 의대는 일단은 논술부터가 아니라 수능 그 자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 아이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할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논술의 시작은 이과는 언제부터 하면 좋으냐? 좋은 조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 예전에는 선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과학은 폐지됐어요. 수학만 봅니다. 물론 거기서 막 미적분 나오고 기하 나오고 확통 나오는데 이렇게 막 고민하는데 가장 베이스는 수원, 수투예요. 수학원과 수투를 좀 깊이 공부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2학년 2학기 때 엄마 나 수투가 어려워 그러면 위기입니다. 위기. 그 의대 위기기도 수능 위기도 한데 제가 수투가 가장 애들이 느끼는 벽이 많다고 했어요. 여학생인데 공부를 참 잘했는데 수학을 너무 쉬운 것만 생각하고 쉬운 건 풀었나 봐요. 어려운 걸 도전 안 했어. 결과적으로 계속 수학이 벽이 부딪혀서 3학년 때까지 수학 성적이 안 나와서 매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완전 다 포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의대를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이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어쨌든 수학 그 자체는 논술 문제 자체를 수학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수원, 그러니까 미정까지 말고 수투까지 봤는데 내 아이가 1,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더라. 이게 중요한 건 수학은 태도야, 태도. 할만해, 재밌어 이런 게 있고 벽이야, 손도 못 대겠어, 정말 아주 몸서리쳐 이러면 이 태도는 수학에 대해서 긍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용기, 태도, 자신감. 그래서 그 부분이 1, 2등급이 나오면서 아이가 수원, 수투까지 잘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의대 논술까지 지원. 뭐 상황에 따라서 최저 나오는 거 봐서 이쪽입니다. 물론 이게 같이 따라갈 거예요. 즉 1, 2등급 아이들은 좀 단단한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준비할까요? 수학 1, 2가 2학년 때 끝나죠.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는 거는 좋지만 뒤에 이제 미적도 공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3학년 1학기에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나 늦게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 왜냐하면 수원수치 잘 끝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논술 문제 연습하면서 미적이나 기하 공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고요. 문과 어머니들은 잘 들으세요. 연세대학교 출제할 때 제시문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회, 문화, 윤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문과는 논술 준비할 거면 듣지 말아야 될 과목. 지리 과목을 공부하면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리 과목. 그 다음에 역사 과목 공부하면 역시 지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문과는 어디서 지문이 나오는가? 사회, 문화, 생활, 윤리. 사회 과목과 윤리 과목에서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러면 문과 애들은 탐구 과목을 언제까지 수업을 들을까요? 2학년 말, 3학년 초까지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 자체의 지문을 소화하고 나서 공부하는데 그럼 그거 다 끝나면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문과는 저는 제 경험상 2학년, 지금 우리 예비 고2지만 2학년 1학기 끝나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교과도 안 나온다. 어차피 수능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종합도 지금 안 돼. 애가 종합에 대해서 아주 몸서리치기 싫어해. 수행평가 극히 싫어하고 팀 좋기 싫어하고 학교 선생님 잘 보는 정말 싫어하고 나는 그냥 대학 바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요 두 가지 교과와 종합이 안 된다. 근데 얘는 목표는 높아. 나는 한양대 이상 갈 거야. 그러면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참고로 한양대는 논술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이런 연대나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의대 빼고는 대부분 논술 최저는 낮아요. 매우 낮아요. 거의 안 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3학년 되고 나서 시작은 이과, 수학이 먼저니까. 문과는 수학 안 해도 됩니다. 문과는 수학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국어하고 사회인데 사회 과목은 뭐 들어라? 사회문화 과목, 윤리 과목 들어라. 왜? 지문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래요. 동국대 연극영화과도 논술 뽑는 거 아시죠? 제가 재수반에 있을 때 동국대 연극영화 붙은 아이를 아는데 그 전에 바로 수업에 배웠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대요. 붙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띄워드렸지만 논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경쟁률이 있고 그런데 실제 경쟁률은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 약대 한번 볼까요? 메디컬 관심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약대는 이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대가 이렇게 보시면 4개 등급하고 5죠. 야, 4개까지 보네요. 엄청 세죠. 자, 중앙대 약대 22명 모집에 최종적으로 20명에서 2명이 넘어왔네요. 더 늘어서 수시 못 뽑아서 정시에 2,945명이 지원했습니다. 147대 1이야. 이거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대는. 근데 실제 경쟁률 3대 1. 나라에서 중앙대에서 논술 보러 온다고 3,000석을 준비했는데 온 애들은 요거밖에 안 돼. 여기죠. 이거니까 60명이 앉아 있는 거죠. 왜 60명밖에 안 앉아 있을까요? 그 넓은 3,000명 강실에. 수능 체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순서가 있다. 메디컬은 그래서 어떻게나 가기 쉽지는 않아요. 예전에 지금의 메디컬이 옛날로 따지면 서울대예요. 옛날 천재 자연계. 인하대는 제가 의대 빼고는 의대는 뭐 최저를 만들어 놔야죠. 여기는 워낙 싼 애들이 많으니까 변별력. 그래서 세계가 1등급인데 경쟁률이 그래도 인하대는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인하대 병원도 좋고요. 그래서 의예과에 이렇게 모집해서 지금 5,300, 5,800, 486대 이 정도. 그리고 5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보다는 최저가 좀 낮아서 경쟁률이 저렇게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50대 1이면 10명이니까 이 정도 해서 뭐 한 5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앉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논술에 대한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몇 개 드렸고 제가 초단기라고 했잖아요. 논술은 초단기. 왜냐하면 여기 지원한 애들이 논술 준비한 애들이 극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논술은 수능 끝나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 랜덤으로 붙습니다. 랜덤으로. 왜 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가천대 가는 아이들, 인하대 가는 애들 저는 생각해볼 때 논술은 정말 랜덤. 왜 붙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서 혹시 쓰신다면 과를 약간 골라서 쓰시면 이것도 좋은 이게 약간 이게 요령인데 제가 워낙 재수반에 있다 보니까 애들 무조건 붙여야 되니까 막 별의 별수를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숭실대 물리 쓴 거 걔가 숭실대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썼으면 떨어질 수 있는 아이예요.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물리학과가 주인공이네. 이과는 이러면 문과는 어디가 사범 계열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어문 계열은 아이들이 덜 씁니다. 논술에서요. 논술에서. 물리학과의 지원자 아이들
실질 경쟁률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최저도 17%밖에 안 통과했어요. 근데 컴공은 인기학과죠. 여기는 높다. 그래서 논술 쓸 때도 눈치 작전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술이 이런 세계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의 대학별 수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제가 그냥 다 띄워버리는데요. 극강의 논술 실력과 운이 필요한 학교는 의치안의 연대, 고대. 최상의 꾸준한 논술 준비했다면 가능한 대학이 서성, 중경. 문과는 책을 좀 읽는 아이들이 유리하고요. 또는 국어 성적이나 사회 탐구 성적이 좋으면 논술을 상위 대학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도 쓰고 인하대 쓸 수 있는 게 논술이에요. 더 심하죠, 학종보다. 상위 대학은 경쟁률이 10대 20대 1밖에 안 돼요. 요건 이대, 건국대, 동국대학교. 단기적인 논술 합격 가능한 대학 국민, 숭실, 세종 대학교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체로. 왜냐면 지원자 풀이 전혀 다르니까. 그리고 재수생들도 많이 안 쓰니까. 하위 대학 쪽은 하위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논술 하위권입니다. 논술에서의 실력이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아주 이나 항공 쪽으로 원서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항공대는 정말 인기가 높았다면 지금 항공대는 잘 모릅니다. 지방 애들이. 또 항공과 비슷한 학과가 너무 많아서 요즘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혹시 내 아이가 조종사 되겠다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공사를 가도 그다음에 항공대를 가서 항공운항과를 가도 유학 갔다 와야 되는 거 아시죠? 비행 조종 시간을 1,500시간인가 그렇습니다. 2,000인가 1,500시간. 그래서 외국 유학 갔다 와야 됩니다. 항공운항과나 이게 조종하는 데를 가서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비행 시간을 채우는데 우리나라에 못 채워서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한 2년 3년. 네. 제가 아는 애가 있는데 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바로 대학을 안 갔어요. 그래서 얘는 아주 착한 애, 이과인데요. 아주 착하고 공부는 그냥 평범하게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돈을 빌려서 이 건대 입구에다가 가게를 차렸어요. 호선당이라고 하는 호두 과자 파는 데 있죠. 그거 차렸거든요. 애가 너무 착해. 근데 얘가 처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창업한 잘 되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기 인생 경험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역시 또 이제 집안에다가 좀 손을 빌려서 어떻게 했냐. 어디 들었나 봐요. 얘가 그래도 공부할 때 보면 공간 감각 이런 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필리핀인가 아니면 저쪽 플로리다인가 어디였는데 비행학교를 간 겁니다. 비행학교는 간단해. 영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종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년을 공부하고 비행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비행시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시 IMF였는데 제주항공에 취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대학 졸업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그 꿈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내 아이가 이게 막 찾아보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대학 학벌 꼬리만 막 많이 있는 직업 있잖아요. 거기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아이가 나온 경험이나든가 재능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또 아이도 있고 잘 살다는 소식.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아이 고등학교 때 국어를 가르쳤었거든요. 이 보습학원에서.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저 찾아오는 거 보면서 지금 부기장인데 곧 기장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아시겠죠? 인생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두가게 하나 차릴 준비하시고, 네. 애가 철부터 드려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 가더라. 요거는 대학별 진학 가능 대학에 대한 얘기를 그냥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지역균형 전형 얘기인데, 요것도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표시로 가름하고. 광운대학교 교과 전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내신이 1, 2등급 애들만 전유물을 하는데 4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냥 광운대학교는 원서를 애들 내면 뽑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이거 실제 입결이에요. 광운대학교 국제학부가 4.87이에요. 외고 국제고 내신이 아니에요. 광운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는 4.33이 70% 컷이었어요. 내신.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급 아는 아이들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받으면 돼요. 학교에서. 저 여기 쓰겠어요. 그럼 추천 받아주시거든요. 저는 광운대학교를 가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교과 전형에서 어디까지 합격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정시로 왜 가냐? 여기 대학은 이미 정시로보다는 수시로 일단 가는데 수시로 애들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정시로 좀 상위대 가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또 지역균형 전형은 재수생들은 못 써요. 재학생들만 대부분 쓰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끼리 쓰고 학교에서 추천해주면 가기 때문에 추천도 내신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 광운대학교 쓴 아이들의 내신이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조언 차마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이의 내신. 그래서 교과로는 4등급이 광운대 간다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제가 좀 강조하는 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다? 종합전형. 종합전형인데 아까 우리 권영 선생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겨울에 우리 제가 아는 형이니까 우리 여기 재원생 애들, 예비 고2 애들 1학년 생기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오거나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무료로 제가 상담해 주니 그래야지 애들이 정신 차리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얘기 들어야지. 너 이런 못 써!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생기부 상담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뭐 미리 제가 오늘 원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투스 기숙 의대관 이런 데 가서 애들 예비 고3 애들 의대관 애들 상담해 주고 그러거든요. 문과 애들 많이 상담해 줘요. 그러고요. 제가 기억나는 애들은 정말 잘해서 정말 알아서 가는 놈들은 제가 뭐 그렇게 기억은 안 나요. 걔들은 뭐 그렇지만 극적으로 하는 애들이 더 기억이 나는데 이과 애들도 많지만 문과에 잘 들으세요. 문과 어머니 잘 들으세요. 경희대학교 글로벌 관광학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산에 있는 풍동고등학교라는 일반 공립고등학교 내신 3등급인 아이인데요. 얘는 그래도 꾸준히 영어를 잘했거든요. 글로벌 관광학부.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생각했냐면 중국 호텔과 우리나라 호텔 비교. 그 중국 호텔을 막 깠어요. 나쁜 호텔 하면서.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연구를 해본 아이고요. 경희대학교 학생을 뽑았습니다. 예, 외국어 영향도 좀 있고 이게 호텔 관광 쪽 관심이 있으니 경희대가 또 그쪽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관광학부가 용인에 있어요. 우리 저쪽 외국어 그 글로벌 캠. 근데 거기서 2년 공부하고요. 3학년 때부터는 본캠에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요즘엔 경희대는 이 글로벌 캠과 이 본캠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종합전형에서 경희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가 뭐예요? 요 선이 1등급 선, 2등급 선, 3등급 선, 4등급 선이고 여기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께서는 막 고민하고 그러실 텐데 중요한 거는 내신이 앞에 있어도 이 빨간색은 떨어진 아이들의 표시고요. 내신이 뒤에 있어도 빨간색은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동그라미는 어떤 내신에 있든 요 내신에서 붙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뭘까요? 교수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라셨죠? 꼭 아이들에게 있어서 2학년 때부터 자기 꿈을 좀 펼쳐나갔으면 3학년 때 가서는 엄마 나 그래서 난 이 학과를 갈 거야 라는 고민이 대학은 수시에서는 이 레인지가 넓으니까 대학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정시는 뭐 목표대학 있죠. 요게 약간 애들한테 혼란을 주는데 맨날 서울대, 연대, 고대만 생각하지만 수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전공에 관심 있냐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전공으로 쫙 펼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선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르는 선발을 주목하셔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얘기는 이제 제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촬영하고 그러시는데 여기까지고요. 뒤에 나온 내용들은 그냥 요즘 입시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는 부분들을 종합전형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종합전형 얘기. 교과는 교과를 뽑는 거 아셨으니까 요거 정도 볼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페이지로는 좀 뒤에 있어요. 여러분 페이지로는 어디 있을까요? 뒤에 쪽에 네. 예? 몇 페이지요? 네네. 알려주세요. 네. 25페이지.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박수. 네. 좋아. 24쪽.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종합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뽑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 종합전형의 특징. 주요 대학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종합전형은 1단계를 3배수, 2배수로 한다. 이 3배수로 뽑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면접 보고. 제가 뭐 다 붙겠어요.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이번에 서울대 직윤 인문계열 떨어져서 왔어. 미쳐버리겠어. 면접 저랑 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제가 느낌도 좀 있었어요. 떨어질 것 같은. 근데 서울대 붙을 수 있는 데였는데 안타깝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미끄러지면 그래요. 물론 붙은 애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설명을 잘한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시류를 읽어야죠. 물론 학점제가 이제 그 다음 오지만 학점제 갑자기 바뀌는 게 이미 바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도 보시면 4배수나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는 7배수씩이나 이 말은 애들을 그만큼 많이 품어서 인터뷰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 수능 최저, 물론 우리 수학 중요하고 그런 건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최저 기준이 있는 데 있으면 유리함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아이가 종합전형 하는 아이들 특징, 한 과목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 학교에 매우 충실하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뭐 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수행평가라든가 왜 팀 이런 활동이 이런 걸 잘 해나간다 이러면
학생이 종합전형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 아이들은 약간 혼자보다는 여럿이 하는 거 좋아하고 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학교에 충실한 경향이 있고요. 정시형 아이들은 대체로 이제 혼자서 그리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독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정시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시든 정시든 뭐 물론 그게 딱 구분이 안 돼 있지만 현재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이 결국은 자립이고 자기 전공에 대한 애정 이런 거니까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이 안에서 면접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서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보고 뽑는 학교도 있고요. 미적용은 수능을 안 본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도 논술 쪽은 뭐 수능을 봅니다만 여기까지 종합전형의 흐름에 여러분 아이들을 꼭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제가 항상 상담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고1 생기부 나오면 고2 때 어떤 걸 해갈지를 제가 현실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말하면 지키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상담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우리 원장님 오실 것 같으니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 뭐 아까 오더니 형 저 뭐야 제가 무료로 형 학원에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자소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나요? 네. 저는 얘기하다 끝내지 못했거든요. 해주면 고맙지. 중요한 건 무료라니까 뭐 정말 탁월해요. 저희 학원에 1호생이 이번에 한 명이에요. 고3이 졸업한 애가 작년 개원했을 때 한 명 왔어요. 강동 여학생인데 네, 이 박근혜 팀장한테 부탁을 드렸고 컨설팅을 드렸고 지금 2등은 돼 있고 지금 뭐 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1호생이 배출했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고3은 지금 현재 예비 고2입니다. 저희 이제 1학년부터 키워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입시 어떤 그런 것도 제 인력을 다 동원해서 입시 상담 이런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재종반에 있었던 선생님들 그 입시에 가서 프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 친구들, 제 어렸을 때 자랐던 친구들은 전부 다 저한테 부탁해서 한 해를 예를 들게요. 제 병천이라는 친구 있는데 둘째 딸이 딸만 셋인데 둘째 딸이 수능을 보고 나서 학교에서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런 데를 추천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종반에서 저는 좀 강의 좀 잘해서 저 담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잘 못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했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맨 처음에 시립대 국문과 되고요. 무조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울 외대 언론정보학과.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언론정보 신문방송학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긴 추합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강대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불안하잖아요. 친구 딸인데. 그래서 제가 또 돌려봤어요. 제가 막 본사에 전화하고 팀장 뭐라 그래갖고 한번 돌려봐라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시립대 국문과 됐고요. 그 다음에 외대 추합으로 됐어요. 언론정보. 그래서 지금 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굉장히 노력했는지 굉장히 기뻐했는데 얘가 지금 그 언론고시에 합격했어요. 그 어려운 PD지.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 PD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막내 딸도 제가 데려와서 또 이 친구하고 매가에서 해서 숙명여대 재수하지 않고 갔어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다 연락 오면 야 데려와 일단 데려와. 학교에서 하지 마. 학교는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이니까 나중에 고3 되셔서 입시도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재원생들을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